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지난 시간 이론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조선 후기 문화편 문제풀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 텐데 이 문화사 파트에는 문화유산이나 유물사진, 유적지 사진 좀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요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다행히도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모여있는 부분 있죠. 이것 좀 보면은 요것만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뽑혀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보시면서 시대적인 특징을 좀 골라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이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나오는 유물도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이 사람의 글을 모아 펴낸 문집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심과 이를 구별하는 주자의 견해를 비판했다. 힌트 좀 찾아볼게요. 주자의 견해를 비판했다. 하곡집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의 호가 나오고 있네요. 하곡 땡땡땡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자, 기존의 성리학의 어떤 거두, 절대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주자라는 사람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행이라고 나오네요. 이 지행은 하나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행은 하나다. 지행, 합일 요거 생각할 수 있겠죠. 이의 학문은 스승인 박세치의 윤증과의 교류를 통해서 더욱 발전했다라고 나옵니다. 네, 하곡, 정제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정제두. 이 정제두는 양명학이라고 하는 실천적인 성리학의 한 갈래를 연구하고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연구를 강화도에서 했기 때문에 강화학파라는 거를 형성을 하기도 했었죠. 네, 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개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된 거는 개유정난은 수양대군의 쿠데타였잖아요. 이걸로 축출이 된 거는 기존에 이 단종을 보필하고 있었던 김종서, 황보인 등등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한 거는 신숙주라는 사람입니다. 성종 시기에 이 해동제국기를 편찬한 바가 있고 이렇게 보기선지에 많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똑같이 문장도 같이 나옵니다. 네,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의 검서관에 임용됐었던 사람, 서울은 첩의 아들입니다. 원래는 벼슬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문과 벼슬을 할 수가 없지만 특정 시기에 이 궁궐 문턱을 넘을 수가 있었죠. 정조임금이 서울을 허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규장각의 검서청이라는 장소에 검서관들을 서울 출신을 다수 임용을 합니다. 이때 들어갔었던 서울 출신의 검서관으로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또 뭐 서희수라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검서관으로 임용이 됐었죠. 자, 4번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 형성의 기초를 마련했다. 요게 정제두에 대한 설명이 맞겠죠. 성학집요를 저수를 해서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을 제시했다. 성학집요, 요거를 만드신 분은, 이걸 저수를 하신 분은 율곡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학십도라는 그림이 또 있었죠. 도식으로 만든 거는 이황이 만드는 건데 요것도 이름이 조금 비슷하니까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이 사람이 낙향을 해서 학문 연구에 전념했었던 전라북도 부안군의 반계서당이래요. 이것도 호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죠. 이곳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반계수록을 저술했었던 사람, 반계 유형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형원, 이분도 실학자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자, 유형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볼게요. 정조 때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활동했었다. 유형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희수 요 4명 외울 수 있으면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반복적으로 선지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동국지리지를 저술해서 사만의 위치를 고증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선지였는데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문제에서 조금 당황을 했을 거예요. 처음 보는 내용이었을 수 있거든요. 삼한의 위치가 어딘지를 이 책에서 고증한 사람은 한백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억만 해놓을게요. 지전설을 주장을 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사람은 담헌 홍대용입니다. 홍대용 얘기도 많이 나오죠. 연행사를 따라 청에 다녀온 뒤에 열하일기를 집필한 사람은 연암 박지원이 되겠죠. 박지원. 자영농의 육성을 위해서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를 주장했다. 이게 바로 유형원이 주장했었던 균전론입니다. 균전론 내용이 5번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 5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실학자 중에서 중농, 중상학파들이 각각이 자기의 이론을 어떤 책에서 주장한 게 있어요. 이걸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네, 3번 보겠습니다. 가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화성, 성역, 의궤. 사실은 이 그림과 이거 보자마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거중기입니다. 거중기. 이 거중기를 통해서 이 수원 화성이라고 하는 건축의 건축 기간을 단축시켰다라고 평가를 받죠. 이 사람은 조선 후기 실학자고 경세 유표를 통해서 국가의 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시를 했고 지방행정의 개혁안을 담은 목민심서를 저술하기도 했다. 네, 이 사람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실학의 어떤 끝판왕 같은 인물이 되겠죠. 워낙에 다양한 저술과 다양한 활동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정약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비판한 사람은 박지원입니다. 요남 박지원. 북하기를 저술해서 청의 문물 수용을 강조한 사람은 박제가입니다. 박제가, 초정 박제가. 사람의 체질을 연구하는 사상의학을 확립한 사람, 태양인 이재마라고. 지난번 강의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 이런 거 구별한 사람 이재마입니다. 이거. 조선 책략의 유포에 반발해서 영남 만인소를 주도했다. 요거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라 아직은 안 배운 내용이지만 요거는 이 조선 책략이란 책에 반발해서 유생들을 모아서 만인소를 만든 사람, 만인소를 써서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만손. 여전론을 통해서 토지의 공동 소유와 공동 경작을 주장했다. 그쵸? 여전론 플러스 요거를 발전시킨 정전론이 있었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중농학자로서의 정약용의 업적이 지금 5번에 나와 있고요. 토지 공개념이 나온 거라고 이해를 좀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담헌. 이 호를 알고 있다면 좀 쉬워지죠. 담헌 홍대용입니다. 홍대용.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홍대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홍대용. 천문연구원, 국내 연구진이 발견한 새로운 소행성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담헌이라는 걸 여기다가 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가 무한우주론과 지전설 등등 여기 업적이 나오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과학자이자 실학자이기 때문이다. 네, 홍대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설계한 거는 정약용입니다. 바로 위에 정약용이었죠. 북하기에서 수레와 배의 사용을 강조한 거는 초정 박제가입니다. 박제가.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지적했다. 이거 선지가 계속 나오죠. 이거는 연암 박지원입니다.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던 것이 바로 홍대용의 업적이 되겠죠. 4번입니다.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한 사람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선지가 나오니까 책이랑 내용이랑 사람 이름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줄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시된 지도는 그가 연행사를 따라서 힌트 찾아볼게요. 연행사를 따라서 열하에 이른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연암이라는 호를 쓴 그는 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여행기로 남겼습니다. 열하일기겠죠.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일 겁니다. 박지원. 박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한 건 하곡 정제두가 되겠죠. 이건 정제두.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임명되었다. 규장각 검서관에 들어갔었던 인물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그리고 서희수라는 분까지 4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지적한 거 박지원이 한 게 맞습니다. 3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학작품, 풍자, 비판, 해학이 담긴 문학작품을 많이 남겼죠.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사람은 담헌, 홍대용이 되겠습니다.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내세운 건 유수원이 되겠죠. 유수원. 자, 이렇게 3번으로 답 찾고 6번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에도 두각을 나타낸 실학자. 이 사람 실학자래요. 초정 선생. 이것도 아마 호를 알고 계신다면 문제 풀기가 좀 쉬울 겁니다. 중간에 힌트 찾아볼게요. 초정 선생이 누굴까? 그는 청에 다녀와서 북학이라는 거를 저술을 하고
사회 모순을 지적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했는데 특히 재물을 우물에 비유해서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하였다. 중상학파에 해당하는 이 사람, 북학파로도 분류되죠. 북학위를 쓴 이 사람은 초정 박제가 선생입니다. 박제가. 자, 박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건 연암 박지원이죠. 바로 위에 있었던 박지원. 북한산 신라 진흥원 수수비를 처음으로 고증,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이 탁본을 해가지고 글자를 분석했었던 추사 김정희가 되겠죠. 추사 김정희.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소관에 발탁되어 활동했다. 네, 이게 박제가의 특징입니다.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이 3인방이 역사적으로 서울 출신으로 궁궐 턱을 넘어서 이 규장각에 딸려있는 검서청에 임용됐었던 사람들이죠. 과구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했다. 성우 이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서를 통해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했다. 계속 정말 똑같은 문장으로 보기가 나오고 있죠. 유수원입니다. 유수원. 네, 정답은 3번으로 찾았고요. 아이고. 7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 경매물건은 김정호가 여기 힌트. 김정호가 당시 조선 지도 제작 기술을 집대성에서 만든 가입니다. 다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죠? 대동여 지도입니다. 자, 대동여 지도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했고 채색본이 있고 블라블라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대동여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골라볼게요. 이거 왜 3점짜리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로 백리척이 적용되었다. 백리척을 처음 적용한 거는 대동여 지도보다 훨씬 앞서가지고 만들었었던 동국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상기가 만들었던 동국지도라는 게 있었죠. 요거 아니고 전체 22첩의 목판본으로 되어 있어서 책으로 따지면 22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줄씩 책 한 권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를 할 수가 있는 게 대동여 지도의 대표적인 이점이자 특징이죠. 실제 현실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정말 내비게이션처럼 쓸 수 있는 지도였던 거예요. 걸어놓는 게 아니라. 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하는 최고의 지도이다. 이거는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하는 중국이 되게 크게 그려진 지도가 있었죠. 그거기 때문에 요거 해당 사항 없고 각 지방의 연혁이나 산천, 풍속 등을 자세히 나타나게 만든 거는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라고 하는 인문지리서가 따로 있습니다. 지도라고 보긴 어렵죠. 전국의 지리정보의 주요 인물이나 역사적인 사실이 병기된 거는 조선 8도 고금총람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해당 사항이 없는데 4번과 5번이 약간 난해한 부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 보면은 교재 페이지 있고 옆에 해설 페이지 있잖아요. 이름이 조금 생소하지만 나오는 선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낯설다라고 생각되는 주제가 있으면은 그 유물이나 책이나 이런 제목들은 한 번 더 확인하고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옆에다가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대동여지도 관련된 설명은 2번으로 찾을게요. 정답보다는 오답이 어려운 문제였죠. 자, 8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춘향전 등 한글 소설이 유행했던 이 시기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 한글 소설이 유행했다면 조선 후기가 되겠죠. 소설책을 빌려주는 새책가가 성행을 했다.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가 인기를 끌었다.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건립되었다. 근데 이게 1점짜리에 비해서는 정답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는데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우선 다른 거 먼저 볼게요. 인왕제색도 등 진경산수화가 그려졌다. 진경산수화 그려지죠. 진경산수화. 이 진경산수화 정선이 그린 겁니다. 이게 조선 후반에 나온 거죠. 진짜 우리나라 풍경을 그릴 수 있는 거. 요게 일단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게 되겠고 정답은 이제 2번으로 들어가 있네요. 제가 지금 오답이 어렵다는 말을 잘못 얘기했는데 우선은 인왕제색도 정선이 그린 진경산수화가 조선시대 후반에 나왔던 것으로 정답이 맞는데 원각사지 10층 석탑 뭔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조선 전기였어요. 조선 전기인데 이 탑이 있는 장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종로 3가 서울의 종로 3가 일대에 그 독립만세 외쳤었던 3.1운동 기억하시죠?
그 3.1운동에 기미독립선언서 읽으면서 처음에 행진 시작했었던 장소, 그 팔각정에 있는 그 장소 탑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탑골공원 안쪽에 큰 10층짜리 석탑이 있는데 그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겠고요. 대리석으로 제작된 탑이어서 내구도가 약하기 때문에 유리 케이스에 씌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탑에 대한 내용을 요 1번에다가 가져다 놓은 건데 요건 조선 전기에 조성된 탑이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 탑이 국립중앙박물관 1층 끄트머리에 있어요. 아마 박물관 가보신 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1층 안쪽에 되게 큰 탑이 하나 있어요. 요거 되게 비슷하게 생긴 탑인데 요거는 고려 후반에 말기에 만들어진 탑입니다. 똑같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놓으면은 산성비를 많이 맞으면은 파손될 수가 있어서 안쪽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요 탑의 특징 따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 주자소가 설치돼서 개미자가 주조되었다. 이거 조선 전기입니다. 태종 때 설치가 되는 거고요. 표면에 백토를 바른 분청사기가 유행을 했다. 이거는 조선시대 15세기니까 전기에 유행을 하는 겁니다.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 심체 요절이 간행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특징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진짜 우리 풍경 그린 진경산수와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2번을 답으로 찾겠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도 힌트가 나옵니다. 해원특별전이라고 나와요. 조선 후기 풍속화의 주제라고 나오는데 해원이라고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해원 신윤복입니다. 신윤복의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주겠습니다. 우리가 김홍도하고 신윤복이 가장 유명한데 이 신윤복은 남녀 간의 애정 문제나 어떤 양반의 어떤 여가 생활을 조금 이제 약간 풍자하고 해악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골라보겠습니다. 쭉 보니까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아도 아주 유명한 그림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여기 월하정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남녀가 밀회를 하는 장면이 되겠죠. 요게 신윤복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3번으로 정답 찾아주고요. 1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림인데 이거는 지금 말 타고 있는 양반이 보이고 누가 지금 이거 인사하고 있어요. 옛날엔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가던 길을 멈추고 엎드려 있거나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길거리에서 만난 양반에게 인사하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노상 알현도라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걸 그린 사람은 또 다른 풍속화가인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신윤복과 같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김홍도의 춤추는 아이 무동이라는 그림입니다. 김홍도 그림이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4번은 밭을 갈고 있는 소가 보여요. 제목은 밭갈이고요. 밭갈이. 이거는 좀 낯설지만 김준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 그림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5번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뭘 그리면서 토론하는 장면들이 있죠. 수계도라는 그림입니다. 유숙이라는 분이 그린 거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뭔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그림들은 정답으로 채택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풍속화에 언급되는 것들은 제일 많은 게 김홍도, 신윤복 그리고 조금 정답으로 따졌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김득신 요 3명 정도입니다. 요것도 신윤복의 그림을 찾는 거였죠. 월하정인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월하정인 또는 단오풍정 요 2가지 그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9번에는 3번으로 답을 찾아줬고요.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보도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국민의 품에 안긴 조선 후기의 명화.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인 이 그림이 소장자의 뜻에 따라 땡땡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그동안 기탁 형태로 관리되었으나 온전히 국가에 귀속된 것이다. 이거 되게 화제였죠. 그래서 특별 전시가 좀 길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 작품은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중일 때 사지의 의리를 변함없이 지킨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준 것으로 시서화의 일치를 추구했던 조선시대 문인화의 진수를 보여준다. 실제 이 그림 보러 가신 분들 보면 그림 자체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하고 작고 그리고 막 그림이 우아하는 느낌이 드는 건 아닌데 이 그림이 그려진 배경이 있죠. 제주도까지 유배를 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추사가 되게 잘 나가다가 쪼르륵 이제 깨지면서 제주도로 간 거거든요. 제주도는 우리가 지금도 비행기 타야 가는 곳이잖아요. 예전에는 제주도 유배 가는 데만 몇 개월씩 걸려요. 굉장한 어떤 오지라는 느낌이에요. 제주도가 주로 유배섬이잖아요.
제주도까지 유배를 갔다라고 하는 건 진짜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 살다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올라오다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주도 유배 자체가. 여기에 유배 갔다는 것 자체가 집안이 그냥 와장창 다 깨졌다는 겁니다. 당연히 추사 김정일을 따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거 다 끊어졌을 텐데 그 제자, 이상적이라는 제자만이 의리를 지켜서 심심할까 봐 책도 보내주고 뭐도 보내주고 가서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이런 걸 계속 해줬던 겁니다. 그 제자에 대한 고마움으로, 인간적인 고마움으로 이 그림을 그렸고 거기 굉장히 황폐한 가운데 그 겨울에, 한겨울에 소나무 같은 거 하나 그려져 있는데 뭐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한겨울이 와봐야 이 소나무의 잎이 얼마나 푸르른지 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니까 인간관계가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진정한 나를 위한 사람이 누군지가 보인다라는 그런 거를 이 그림이 나타내주고 있어서 뭐 터치가 아름답다던가 그림이 훌륭하다던가 이런 기준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담긴 의미가 더 깊은 그림이고 여기에 담긴 에피소드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일종의 댓글 같은 거를 쭉 적어놓은 거예요. 감상평을. 그것 때문에 그림이 두루마리 형태로 15m가 넘게 길게 늘어납니다. 요게 의미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세한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세한도. 이 세한도는 4번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세한도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냥 소나무 되게 마른 거 몇 그루 서 있고 그림이 좀 황량한 느낌이에요. 실제 유배지의 모습을 구현을 한 거겠죠. 본인이 유배당하고 있는 집을 이렇게 구현을 한 거고 현재 지금 제주도에 실제 유배지에 여기가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생긴 집과 똑같이 생긴 기념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4번 세한도를 그림 정답으로 찾아보고 1번은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네요. 2번은 영통동구도라는 그림입니다. 영통동구도. 이 송도 유람을 갔을 때 그림을 강세왕이 그린 건데 자 3번은 우리나라 실제 산수가 아니고 목류도원도네요. 이거는 안견의 목류도원도고요. 안평대운의 꿈 얘기를 두고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번은 조금 전에 봤었던 신윤복의 월하정인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세한도 4번으로 찾아주겠고요. 요거 실제 신문 기사를 가지고 문제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문화유산은 이슈가 되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슈가 되는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요게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중요할 때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문화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조금 보시면은 미리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도움을 좀 얻으실 수도 있어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 네, 11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국보인 이 자기는 회회청 또는 토청 등의 코발트 안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기는 조선 전기부터 생산이 되었고 후기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우선 조선시대라는 언급이 나오고 회회청이라는 글자가 또 나옵니다. 조선시대 생산되고 후기에 보급됐다라고 하는 건 전기 후기에 다 등장한다는 거죠. 우선 시기상으로 절대 아닌 것들 골라볼게요. 일단 2번 이 정병은 청동으로 만든 정병은 요거 고려시대 거. 이 상감청자 고려시대 거. 여기 순청자 이것도 고려시대 겁니다. 고려시대 거 3개 지워주고요. 1번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납작하게 생긴 편병인데요. 하얀색으로 칠이 되어 있습니다. 탁한 색깔의 도자기에다가 흰색으로 분장 칠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건 조선 전기에 생산됐었던 분청사기입니다. 하얀 색깔이 기본적으로 나고요. 회회청이나 코발트 안료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선 전기에만 제작되고 점점 쇠퇴해서 없어지는 거고 조선 전기에 제작이 됐다가 후반에 보급이 되는 형태는 백자에다가 청화, 코발트 안료로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가 되겠습니다. 요게 청화백자가 되겠죠. 4번으로 우리 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4번. 자, 12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사실 사찰 문제가 제일 어렵죠. 근데 가장 오래됐거나 하나밖에 없거나 뭔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유네스코 문제도 꼭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고 매년 새롭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매 회마다 새롭게 올라가는 한국의 유네스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낼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하죠.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국보 제55호인 이것은 현존하는 힌트 밑줄 그을게요.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의 목탑으로 원래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가 인조 때 다시 조성된 것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목탑입니다. 목탑. 탑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마곡사 대웅보전, 금산사 미륵전. 지금 이것들의 특징은 이건 전부 다 전각입니다. 통층으로 구성된 전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전각. 화엄사 각황정도 이제 구례에 있는 건데 이것도 전각이지 탑이 아닙니다. 이건 심지어 앞쪽에 석탑의 형태로 석등이나 석탑이 남아있죠. 무량사 극락전도 마찬가지로 전각을 지칭하는 겁니다. 2층이나 3층처럼 되어 있지만 통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 자체고요. 건축물이고, 자, 법주사 팔상전.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 요게 목탑 형태로 여러 층이 다다다다 올라가 있죠. 요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선시대 유일한 목탑이 되겠습니다.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 여기 안쪽에 그림이 8면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서 팔상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건물도 요것밖에 없으니까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여기 선지에 나와 있는 요 내용으로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보은, 지역을 같이 기억해 준다면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유산 파트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조선시대 후반에 정치적인 사상적인 흐름과 여기에 연결되는 예술과 그리고 문화유산을 같이 보느라고 내용이 조금 방대했는데 여러분들 책에 정리되어 있는 사진들이나 그림들, 자료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출제되는 거, 최근 3년간의 기출 중에서 많이 출제되는 거 뽑아서 모아놓은 거니까 시험 보기 전에 이 부분 한번 모아서 봐주시고요. 반복적인 선지가 똑같이 출제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좀 낯선 보기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장을 따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화 파트 문제풀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